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 열차가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열차를 주목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 그 열차의 레일 전환을 책임지던 사람이 국경을 넘어 탈북했다는 사실을.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특별관리국 소속 최고 지도자 전용 열차 레일 전환 책임자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임무. 그 스위치를 쥐고 있던 제 손이 어느 날 다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레일을 전환하는 스위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꽃제비 채널은 오늘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가장 멀리 도망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철도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진철도국에서 기관차 운전수로 일했고 형은 철도 보안대에 있었습니다. 성분도 좋았고 당성도 확고했습니다. 2007년 제가 28살이던 해 철도성 특별관리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평양으로 올라오시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사흘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원조사였습니다. 친척 중에 남조선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중국과 연결된 사람은? 종교를 믿은 적은? 수백 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무는 앞으로 수령님의 이동을 책임지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소.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철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용 열차가 지나는 모든 레일의 전환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기밀, 보안 등급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10배, 특별 배급은 매달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4시간 감시, 매주 생활 총화, 월 1회 사상검열.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 동지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용열차 운행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평양-원산, 평양-남포, 때로는 신의주까지. 매번 출발 12시간 전, 저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내일 600시 레일 점검 대기. 그러면 해당 구간의 모든 레일 전환기를 직접 점검해야 했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손으로 만져가며 확인했습니다. 전환기 스위치가 0.1초라도 늦게 작동하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평양-원산 구간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천역 근처에서 한 소녀를 봤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역 대합실 구석에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꽃제비였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영무원도, 보안원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는 그날 오후 최고 지도자의 전용 열차가 그 역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제 방탄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실내. 샹들리에, 가죽 소파, 최신식 시설들. 그리고 역 구석에 방치된 아이의 시신. 레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각성은 순식간이었지만 결심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주말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봤습니다. 전화 도청은 기본이었고 아내와 나누는 대화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레일 전환 책임자 김철혁 동무, 최근 말수가 줄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6년 저는 신의주 구간 점검 중 중국 쪽 두만강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300m.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8살 딸. 만약 제가 도망치면 그들은 즉시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3대가 처벌받는 연좌제.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내가 도망쳐서 자유를 얻으면 내 딸은 수용소에서 죽는다. 2017년 가을,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악몽을 꿔요. 매일 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우는데 누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꽃제비들에게,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그리고 제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딸이 이 체제에서 자라 로봇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언젠가 그들을 구하겠다. 스위치를 전환할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제 직위 특성상 국경 근처를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후로 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신의주나 남양 구간 점검을 갈 때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철도 화물 담당자들이 몰래 중국 물건을 빼돌리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동무, 내가 담배 한 보따리 구해줄 테니 위안화 500원만 바꿔줄 수 있겠소? 6개월에 걸쳐 3천 위안을 모았습니다. 목숨을 살 돈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장마철을 노렸습니다. 7월 중순, 레일 점검이 가장 잦은 시기. 비가 오면 보위부 요원들도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 기회가 왔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신의주 구간 긴급 점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레일 침하 우려, 즉시 점검하라. 저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졸린 눈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점검 차량을 몰고 신의주 외곽 레일로 향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레일 위에서 저는 마지막 전환을 할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레일을 전환하는 것. 오전 7시 신의주 외곽 12번 레일 전환기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저기 대피소에서 비 좀 피하시오. 저는 전환기 점검하겠소. 얼마나 걸리겠소? 30분이면 됩니다. 그들은 50m 떨어진 간이 대피소로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점검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압록강까지는 3km. 우거진 숲길로 가면 1시간 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집어들고 천천히 숲 쪽으로 걸었습니다. 50m, 100m. 대피소에서 요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보였습니다. 150m. 나무 뒤로 완전히 숨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점검복을 입은 채, 장화를 신은 채,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김철혁. 서라. 들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탕.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센 강물이 저를 삼켰습니다. 물속에서도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속 깊이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 건너편을 향해, 자유를 향해. 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너를 구해야 한다. 강 건너편 갈대밭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인지 공포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아 북송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쥐어짜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모아둔 위안화로 단둥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눈치챘습니다. 어디서 왔소? 북쪽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 먹고 뒤쪽 창고에서 자게. 내일 아침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게. 그 사람은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제게 남은 돈 전부를 주고 저는 베트남행 루트에 올랐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라오스, 그리고 태국. 2018년 11월, 저는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5년을 계획하고 3개월을 도망쳐 저는 마침내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북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있는 곳에. 2019년 1월,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저는 최고 지도자의 열차 레일은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지만 ATM 기계 앞에서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산의 한 철강 회사에서 설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과자를 사고 유튜브를 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2020년 브로커를 통해 북쪽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함경북도 산간 지역으로 추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치 범수용소는 아니었지만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달 돈을 모아 언젠가 그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 지도자의 전용 열차 레일을 전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시스템은 한 아이를 역 구석에서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레일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 딸을 구출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레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